원칙. 그래서 이 내용들은 회계의 내용과 거의 90%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인데 양가로 1번에 상품 등의 판매에 보시면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방금 배웠다. 인도일. 근데 그 상품 등의 판매에 부동산 제외라고 좀 미리 적어주세요. 부동산 제외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재고자산이죠. 그래도 양가로 1번 규정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예요. 부동산은 양가로 3번 규정 적용할 거예요. 양가로 3번을 좀 먼저 보시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고 부동산을 의미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토지, 건물, 기계 같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설령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지언정 양가로 3번 규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때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권리가 확정되었다라고 봐요.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 청산일 전에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요. 그래서 꽃표시까지 바로 보셔야 돼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이미 등기를 했다는 것은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또는 인도를 했대요. 인도를 해서 사용 수익을 했대요. 사용 수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요. 실제로. 그 경우에는 모두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 대금 청산일까지 포함하면 네 날 중 빠른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대소인사 빠른 날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대소인사주 빠른 날, 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래서 부동산은 이 네 가지 중 빠른 날이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다. 그리고 부가세에선 굉장히 특이한 거래가 하나 있었었는데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가세만 있고 다른 세법은 없어요.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고, 다시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시면 상품 등의 시용 판매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며칠간 고객이 써보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구입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죠. 그래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회계랑 동일해요. 양가로 4번 자산의 위탁 판매도 회계랑 동일해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적송한 날 아니죠.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회계랑 동일하다. 이거 부가세랑도 동일하다. 다 동일하다. 꽃표시도 봐야 돼요. 꽃표시에 증권시장 법률이론 외울 필요 없고, 보통 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쉽게 말해서 주식거래예요. 주식거래. 주식거래 보신 분들 쉽게 알겠지만 주식을 딱 팔고 이제 엔터를 치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계약 체결만으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돼요. 근데 돈은 언제 들어오냐면 3일 뒤에 들어요. 3일 뒤에. 그럼 3일 뒤에 돈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에 당연히 돈을 받기로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일이에요. 매매계약 체결일에 체크. 그래서 3일 뒤에 돈 들어온 날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350에 첫 번째 문단은 미리 체크를 했다. 상품 등이란 부동산 제외를 의미해요. 따라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양가로 1 인도 기준이 아니라 양가로 3의 대소인사 중 빠른 날을 적용해야 돼요. 미리 체크했다. 그 다음에 한 편자 두 번째 문단도 보시면 법인이 매출 할인이라는 게 발생했다면 그 매출 할인 금액을 어느 사업연도에서 뺄까에 관한 논제인데, 원칙은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이고 만약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이 없다면 괄호 문구에 지급일이에요. 그걸 뭉뚱그려서 매출 할인 발생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할인 발생 시점이라고 이해하자. 당연히 조문도 표현도 기억하지만 좀 직감적으로 이야기해선 할인 발생 시점. 미숙하는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X1년에 매출이 100 발생했는데 X2년에 200이 발생했대요. 근데 X2년도에 저 X1년 매출 100 중에서 12 매출한이 X2년도에 발생했대요.
그럼 원래 이 매출액 100에서 발생한 거니까 X 1년도 매출액에서 빼는 게 맞지만 이미 법인세 신고 다 끝났어요. 그럼 경정 청구를 해야 되고 납세절차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X 2년도에 빼나 1년도에 빼나 이건 크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 발생 시점 빼준다는 거예요. 그냥. X 2년도에서 빼는 것이지 매출한 시점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한 시점 X라고 좀 적어두세요. 매출한 시점 X. 매출 시점 아니라 매출 할인이 발생한 약정일 또는 지급일 시점에서 빼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면 복잡해요. 세부사항의 특수한 경우에 인도일이란 약간 지업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체크만 좀 해두시고 막판에 그냥 한 줄 보고 들어가세요. 단순 그냥 암기사항 정도로 생각하자.